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도자기 장관 사퇴 희생플라이입니다. 네. 부인의 도자기 불법 판매 의혹으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죠. 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권을 향해 한 명의 희생플라이로 적당히 땜질하고 넘어갈 수 없다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홍 기자, 김 원내대표가 야구에 비유를 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청와대와 여당이 정말로 박 후보자 사퇴를 희생플라이로 봤던 걸까요? 사퇴 당일 기다렸다는 듯이 김부겸, 임혜숙, 노영욱 후보자 임명 절차를 강행해서 3명 모두 진루시켰습니다. 네. 이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네. 지금 두 의원의 설전, 저거 정말 보도가 많이 됐어요. 네. 그렇죠. 근데 발단이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 연설에서 박준영 전 후보자가 외교 횡령으로 밀수했다고 말한 그 부분이었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이게 문 의원이 배 원내대표 자리를 찾아가서 연설 내용이 틀렸다고 항의하면서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. 외교 행랑이 아니라 이삿짐이었고 관세청의 통관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권 일부에서는 사퇴하지 않아도 될 후보가 야당과 언론에 떠밀려서 사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읽히는데 야당은 박준영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여성 장관 30%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여성인 임혜숙 후보자를 택한 것이라고도 비판하고 있습니다.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네, 여당 분위기와 청와대 분위기가 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. 네.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후보자 본인이 그런 결단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기는 하지만 마음이 짠하다고 했죠.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조국 전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일가 비리 의혹으로 물러날 때는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미안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. 겪었던 어떤 고초,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. 야당은 민심 외면한 힘자랑 정치로 이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32명에 달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네. 글쎄요, 우리 국민들에게 진 빚은 없는지 궁금합니다. 자,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. 네, 첫 번째 물음표 도자기 장관 사퇴 희생플라이의 느낌표는 7회 초 원아웃 책임은 감독에게로 하겠습니다. 네. 5년 임기 가운데 이제 4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 야구 경기로 치면 7회 초를 지나고 있습니다. 문 대통령은 6년 전 야당 시절에는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지지 않는 청와대 행태를 비판했었는데 이번 야당 동의 없는 인사에 따른 경기 결과 책임도 오롯이 감독이 져야 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된다입니다. 네.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0일 복당 의사를 공식화한 이후에 연일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. 지난주 저희 뉴스 야에서도 전해드렸듯이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전 총장 입당에는 환영 일색이지만 홍 의원 복당을 두고는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습니다. 홍 기자,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? 네, 하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요. 윤석열 입당은 동반 상승의 길이지만 홍준표 입당은 동반 몰살의 길이라면서 이 홍 의원 복당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 오늘도요 또 글을 올려서 당원과 지지자들은 탄핵의 강을 건넜기에 윤석열 총장까지 지지하는 것이라면서 모처럼 찾아온 당 쇄신과 정권 교체 기회 고춧가루 뿌리지 말라는 강한 어조로 비판글을 올렸습니다. 예, 그 과거에 권성동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에 별로 반대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유독
복당과 관련해서 시끌시끌한 이유가 뭡니까? 네, 홍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후보로 2017년 대선 후보로 나갔었죠. 예.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실패한 과거를 상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8월 이후 야권의 대선 주자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이 차기 대권 주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경우 윤 전 총장을 영입해 중도층을 공략해야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당 주류의 흐름과는 마찰이 불가피합니다. 사실 이 복당 논의만으로도 여기저기서 폭탄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홍 의원은 특히 본인 복당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지금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어제는 유시민 의원은 맞는 말도 버릇없게 한다는 비난을 들었는데 우리 당 일부는 틀린 말을 버릇없게 한다고 했습니다. 특히 이 김웅 의원을 향해서는 철부지가 날뛴다. 일찍 핀 꽃이 시든다면서 이 검사 선후배 인연을 강조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.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이후에 새 대표가 뽑힌 그 다음에 예. 복당 논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, 그런데 홍 기자, 당권 주자들 있잖아요, 지금. 예. 홍준표 의원 복당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? 네. 당권 대회에서는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. 이 당권 주자들이 영남권과 교수 표심을 잡고 있는 홍 의원을 향해서 복당 반대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인지 대부분 통합을 모토로 복당에 찬성하고 이 초선인 김웅 의원만 과거 막말을 사과한 후에 복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 윤석열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된다의 느낌표는 홍카콜라 부작용주의보로 하겠습니다. 예. 홍 의원은 탄산음료처럼 수위 높으면서도 시원한 말로 두터운 팬층을 얻은 분이죠. 하지만 과거 설거지는 여자일이라는 성차별 발언으로 상처를 준 사람도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. 이 점을 본인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허영 기자 오늘 말 잘 들었습니다.